안녕하십니까. 화학원 2학기 수업 중 이제 마지막 수업입니다. 우리가 2학기 수업에서 지금 배웠던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동적 평형을 배웠었고, 이 동적 평형에 이어서 그다음에 수소 이온 지수, 그다음에 또 우리 산염기, 그다음에 우리 중화 반응, 그다음에 산화환원 반응 이렇게까지 배워왔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배울 내용은 바로 화학 반응의 열 출입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로 인해서 열이 출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열 출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간단한 예시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런 열 출입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난로를 흔들면 따뜻해지게 되는데, 이 따뜻해지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손난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게 흔들어서 따뜻해지는 그런 손난로가 있잖아요. 이 손난로를 보시면 그 안에 뭔가 흔들리면서 삭삭거리는 그 물체가 들어있는데요. 그 물체는 바로 다름 아닌 철입니다. 이 철이 공기와 만나면서 그 중에서도 산소가 되겠죠. 산소와 만나면서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키고, 이때 열을 방출하게 되면서 우리가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즉, 열을 방출하게 되면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그 온도로 우리가 추운 겨울날 이 손난로로 인해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발열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쓰자면 주변 온도를 상승시킨다. 이 내용을 반드시 적어두고 알아두셔야겠죠. 그러니까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주변 온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시면 뭐냐면 염산에다가 수산화나트륨을 떨어뜨리는, 즉 중화적정 실험에 대한 내용인데요. 염산은 HCl, 그리고 수산화나트륨은 NaOH, 이렇게 두 가지 물질이 만나는 중화 반응입니다. 이 중화 반응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옛날 1학년 때도 배웠고 우리 이번에 중화 반응할 때도 배웠지만 중화열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즉 열을 방출하니까 우리가 이 삼각 플라스크를 만져보면은 따뜻해지고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즉 주변의 온도를 올리고 또 열을 방출한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으므로 이것은 발열 반응이 되겠죠. 자, 이렇게 HCl과 NaOH가 만나서 물을 만들고, 그다음에 염이죠, 염을 만들고, 그다음 열을 방출하는 이런 중화 반응에서 우리는 발열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발열 반응의 예시가 있는데요. 자, 발열 반응,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아연 금속과 그다음에 염산의 만남입니다. 즉 금속과 산이 만났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금속과 산이 만나는 반응에서 가장 특징은 무엇이냐면 생성물에서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연판에다가 염산을 붓게 되면은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수소기체가 됩니다. 자, 이 수소기체가 올라오는 이 반응은 열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반응이 빠른 일족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열을 방출하게 되고요. 너무 급격한 그런 반응으로 인해서 또 수소 기체가 한 번에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반응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산수용액 속에다가 금속을 퐁당 빠뜨려서 반응시키기보다는 금속에다가 산을 조금씩 부으면서 반응을 시키는,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산이 있는 이 상태에다가 금속을 집어넣게 되면은 한 번에 반응이 일어나니까 폭발적으로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고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그 비커에다가 금속을 넣고 여기다가 산을 조금씩 집어넣어서 반응을 시키는 이런 순서로 가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안전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때도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발열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발열 반응은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기 때문에 이 에너지 차이로 인해서 열이 방출되는 거예요. 자,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자, 지금 이쪽은 반응 진행 방향이고 이쪽은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반응물의 에너지가 이 정도였다면 생성물의 에너지는 반응물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발열 반응을 하는 화학 반응에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에는 에너지 차이가 이만큼 존재하죠. 이만큼의 에너지가 결국엔 바깥으로 방출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너지가 방출될 때 이 에너지의 형태가 바로 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열이 바깥으로 나가면서 주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발열 반응입니다. 이 발열 반응은 이거 말고도 우리 연소 반응, 무언가를 태울 때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내뿜어서 주변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연소 반응도 대표적인 발열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은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주변의 온도를 어떻게 할까요? 주변 온도 낮아지겠죠. 즉 주변의 온도를, 주변에 있던 열이 그 반응이 일어나는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버리니까 열이 이동이 일어나면서 주변의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 이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수산화 바륨 팔수화물이랑, 그러니까 물 분자 8개가 수산화 바륨 결정 구조에 이렇게 박혀 있는 형태의 이온 결합 물질이고요. 여기 질산암모늄이랑 같이 만나게 되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열을 흡수하게 되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찜질팩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주변의 온도를 뺏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시원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도 있고요. 또 다른 흡열 반응이 바로 무엇이냐면 탄산수소 나트륨에다가 열을 가해주면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을 흡수하면서 수증기 또는 물,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는 이런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탄산나트륨의 고체가 생기게 되겠죠. 이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되면서 여기 보시면 석회수가 있는데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만나게 되면은 뿌옇게 변하잖아요. 이렇게 뿌옇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보고 지금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직접 본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간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미 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무엇이냐면 빵을 만들 때 베이킹 파우더를 넣잖아요. 이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서 빵을 만들면 이 빵이 부풀어 오르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온도를 이제 주게 되면 이 베이킹 파우더, 바로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키니까 이산화탄소 기체가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면서 빵이 부풀어 오른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 반응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하는 반응, 이런 흡열 반응이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런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이 주변에서 무엇이 더 있는지 한 번 더 찾아보고 공부를 해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흡열 반응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까처럼 그래프를 그려보자면 이게 반응의 X축이 반응의 진행이고요, Y축이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때 반응물이 낮은 에너지를 갖고 생성물이
높은 에너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에너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성물로 가려면 오히려 에너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에너지를 받는 형태가 바로 열 에너지라는 거죠. 그래서 열의 형태로 에너지를 받아서 생성물로 만들어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흡열 반응이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주변의 온도를 낮추고 그 다음에 생성물의 에너지가 반응물의 에너지보다 높은 이런 반응을 우리가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은 이런 발열 반응과 흡열 반응의 열을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열량계라는 것을 통해서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열량을 측정하는 장치를 우리가 열량계라고 부르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단열 반응 용기, 예를 들면 우리 스티로폼 같은 거 있죠. 스티로폼이 외부와의 열을 차단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열이 얼마만큼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좀 수치로 파악할 수 있게 온도계를 넣고요. 그 다음에 반응이 골고루 또는 온도가 전체적으로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젖계를 넣어줘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바로 통열량계라고 하고요. 우리가 봄배 열량계라고도 합니다. 이 통열량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열이 잘 되는 그런 통으로 만들어졌고요. 강철 용기로 만들어져 보니까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열 손실이 최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열 손실이 최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아주 정확한 열량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어디서 많이 사용되냐면은 음식 열량을 파악할 때 이 통열량계를 이용해서 파악합니다. 그 음식에 보면 칼로리가 있죠. 이 칼로리가 바로 이 음식을 연소시키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얼마만큼 방출하는가 라는 것을 보면서 이 칼로리를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또는 그러니까 음식뿐만 아니라 모든 연소 반응, 이런 연소 반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열이 많이 방출하고 또 외부와의 차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연소 반응을 측정하기에는 통열량계가 굉장히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통열량계는 좀 가격이 나가는 편인데다가 쉽게 우리가 또 반응을 지켜보기가 좀 힘들므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도 열량계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이제 간이 열량계라고 합니다. 이 간이 열량계는 중화 반응을 관찰할 때 굉장히 중화 반응의 열을 측정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될 수 있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디지털 온도계와 적계를 통해서 물이 흡수하는 그런 열량을 우리가 측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기본적으로 공기에 있는 열을 우리가 측정하기보다는 공기에 있는 열은 너무 쉽게 올라가니까 이 물을 통해서 열량을 측정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화학 반응이 이 네모난 박스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열을 방출하는 발열 반응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방출된 열은 그 주변에 있던 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때 물에 꽂아져 있던 온도계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겠죠. 이때 물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열을 얼마만큼 흡수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온도 올라가는 것으로 열이 얼마만큼 우리가 방출되었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자, 요렇게 화학 반응에서 방출한 열량을 요렇게 계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물의 비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물의 비열이 뭐냐면 물 1g당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 1g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1g과 100g은 당연히 1도를 올리는데 열량 차이가 있겠죠. 1g 더 적은 열량으로도 1도를 올릴 수가 있겠지만 매우 많은 물이 있으면 열량이 온도가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작은 욕조에다가 물을 넣고 따뜻하게 데피면은 금방 물이 따뜻해지겠지만
우리가 호수를 데핀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뜨거운 여름이더라도 호수가 쉽게 뜨거워지진 않죠. 그것처럼 질량도 고려해줘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 비열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 열량계 안에 있는 물의 질량을, 또는 이 반응이 일어나는 이 수용액의 질량을 우리가 여기다가 곱해주게 되면은 몇 그램당 몇 도가 올라간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얼마만큼 변했는지까지 곱해주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열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입하는 열량을 측정할 때 이런 방식을 쓰게 되겠고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화학 반응에서 방출한 열량은 물이 흡수한 열량과 같다라는 가정하에 이런 반응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실은 100% 같진 않죠. 조금의 열 손실은 있을 수 있지만 이런 가정이 있다라고 계산하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대략적인 열량을 측정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문제인데요. 25도씨 0.1몰 농도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100g에다가 0.1몰 농도 염산 100g을 넣어서 완전히 중화하였더니 혼합용액 최고 온도가 32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25도에서 32도로 바뀌었죠. 자, 이때 이 반응에서 방출한 열량, 이때 킬로줄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열은 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거 반드시 그 단위 바꿔주셔야 됩니다. 킬로줄과 줄은 다른 거니까요. 요 단위를 바꿔서 여러분들 꼭 계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요 답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필기한 내용과 이 답까지 전부 계산한 과정까지 전부 작성해서 여러분들 그 필기 노트 올리는 그 클래스룸에다가 올려주시면은 출석이 인정이 됩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어떻게 열출입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잘 모르겠으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또 모르는 거는 언제든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